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에 왔습니다. 제 박사 논문을 지도하신 우리 윤 박사님을 총장님을 뵙고 오늘 온 김에 인천대교를 한번 가봅니다. 우리 여러분이 또 힐링하라고 제가 이렇게 아주 좋은 인천대교를 지금 촬영하고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가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교 이렇게 촬영을 하고 가기는 처음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인천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2부의 제목은 신의 산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 공부할 때는 신의 산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에 있다고 이제 지금도 그 관광지가 이집트에 있어 가지고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올 3월 31일 날 SBS 특집으로 신의 산을 찾아서 그래서 직접 그 라오스 산,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스 산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선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신 우리 하버드대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셨는데, 근데 하버드가 진짜냐 아니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총장님이 진짜 하버드 나오는가 이래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해서 하버드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이제 유학할 때는 그때는 우리들이 유학 시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절차가 참 복잡할 때였고 또 달러도 3,000불 이상 못 들고 나가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자를 잘 주지 않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한데 맞아요. 제가 이제 하버드 가기 전에 미국 장로교의 신학교인 듀뷰크 신학교에서 풀 스칼러십을 제게 준다고 그걸 가지고 제가 미국에 유학 떠나니까 바로 그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전학년 장학금이죠, 그때가.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고 제가 이제 가는 목적은 거기 이제 듀뷰크 신학교보다도 저는 하버드에 가서 고대 근동학과 한국학에 대한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제가 바로 거기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석사도 한국에서 하시고 이게 장로의 신학대학 MDB 과정 2학년 마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미국 목사한테 받기 전에 그럼 가신 겁니까? 받기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때 지원을 해서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76기인데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졸업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광나루 장신대학원 통합적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이제 제가 미국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년에서는 유학 간 제가 첫 케이스가 됐고 한국에서 처음이네,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도 같은 우리 미국 장로교와 그 당시 통합적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 가서 마스터를 이제 끝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MDB를 졸업한 걸로 같이 이렇게 취급해 주셔서 마스터 하면 신대원 그죠? 석사과정. 그리고는 이제 제가 미리 어플라이 했던 하버드에서 이게 억셉트가 돼가지고 고대 근동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제가 그 과정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것을 뚫고 들어가게 돼서 20명이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고대 근동학이라 하면 저희들은 참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요. 근데 이 고대 근동학이 뭐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거기 이제 하버드에 보면은 한 학부 이름이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and Literature 이런
과목이 있어요. Ancient List,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뭐, 고대 근동이죠. 고대 가까운 근동의 이스트. 역사와 문학이라는 이런 것이 한 학과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 이유는 제가 이제 구약이 전공이고 신약이 전공이니까 구약과 신약의 배경사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의 뿌리가 어떻게 되고 발전이 어떻게 된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학과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가 성경 고고학을 비블리컬 아키올로지 이거를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에피그라피라고 모든 온갖 나온 비문들에 나오는 알파벳 이거를 또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고대 상용어 이런 것도 다 배우시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고고학의 발굴 최신 발굴 그거를 어떻게 해독하고 고고학은 3가지 분야가 있어요.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발굴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도 누구나 해야 됩니다. 고고학에 있는 분들은 직접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는 아시글론 이런 데 발굴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발굴을 참여해야 돼요. 실제로 가보셨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수집하는 과정으로 수집과 정렬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다 분류해서 나가는 그 과정에 연구를 하는 고고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수집한 자료를 그 내용을 발굴 결과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술적으로 이제 이 신학이라든지 이런 과목과 연결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3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3단계를 다 공부한 거죠. 발굴도 참여했고 도서실에 어떻게 이거를 배치를 하는 과정 그것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고학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활용할 것인지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한 5년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부를 하게 됐고 아까도 제가 설명한 대로 이제 제가 졸업 논문 쓰는 과정에서 뭐 그게 이제 박사 과정은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시험 다 합격하고 독일어, 불어까지 그때 우리는 합격을 했거든요. 5개국을 다 하셨네요. 그거를 다 이 시험을 봐요. 그 퀄리파잉 이그잼이라고 박사 이제 논문을 쓰는 자격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 계획도 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진정 원하는 것이 뭐 고대 근동의 한 분야 예를 들면 슈메르를 전공한다든가 아시리아를 전공한다든가 바빌로니아를 전공한다든가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배경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의 학자를 제가 원한다 해랬더니 하버드의 제 주인 교수인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이 그렇다면 요 옆에 보스턴 대학이 우리하고 같은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우리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보스턴에 와서 그때 가르치셨거든요. 그분에게 가라고 해서 추천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문 쓰기 위해서 사실 보스턴 대학에 간 겁니다. 그러면 하버드는 그 당시에 총장님 그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 학교가 이런 최고 분야의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최고 분야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과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저는 사실 뭐 거기서 뭐를 배울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제게 관심은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 신학, 무궁 신학을 아버님에게 제가 공부를 했어요. 안 그래도 그걸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버님 성함이 그 북한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성함이 응자, 오자, 윤응호 목사님인데 이분은 울산 그 현대교회를 대현교회 대현교회를 창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6.25 때 아버님은 이제 평양이 고향이시고 평양신학교를 공부하시다가 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신사참배 후유증으로 공부를 못 하시다가 이제 일본 징집원으로 끌려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는 한국이 이미 북한은 공산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재산의 모든 것을 다 공산당이 45년 9월 달에 그때 다 뺏기고 1945년 9월 달에 우리 집안은 다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두 삼촌은 아오지 탕광에 끌려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생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과 우리 밑에 삼촌과 고모님,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처돈으로 가서 1년 살다가 예. 47년도에 우리가 월남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신당동에 정착하게 됐는데. 아, 월남을 빨리 하신 6.25 예. 전쟁 나기 전에. 나기 전에. 그래서 신당동이 이제 제 본적이 됩니다. 서울 신당동. 예.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서 47년도 내려오셨는데 48년도에 감사하게도 남산에 신사가 옛날 일본의 신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총회신학교가 다시 시작됐어요. 총회신학교. 예, 평양신학교의 후임으로. 그때 이제 초대 교장님이 박형용 박사님이고. 예, 박형용 박사님 유명하죠. 간부열 선교사님이 교감을 하셨고. 박형용 박사님 그 예. 제자가 또 박윤선 교수님인가요? 박윤선 교수님이 예. 이제 그 후에 이제 네. 오셨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총회신학교인데 네. 그때는 합동통합이 갈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갈라지기 전에 아버님은 거기서 공부하셨고 거기서 3기로 졸업까지 하셔서 야. 아버님은 예과 본과를 다 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BTH 과정과 예. MDB 과정을 그때 다 하신 분들이 드뭅니다. 야. 본과까지 하신 게. 그래서 아버님은 다 하셔서 박경림 박사님의 직계 제자시고. 진짜요? 네. 그리고 교회사로서는 우리 한경기 목사님의 제자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합동통합청에 다 제자를 두고 계시는 것인데, 그 위에 이제 아버님 동기 가운데서 이제 바로 합동측의 거두 또 통합측의 거두 이렇게 딱 나셨는데,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장로교는 합쳐져야 된다. 네. 그래가 제가 장신에 또 가서 공부했고, 총신에 가서도 공부를 해서 예. 저는 통합측과 합동측 다 저는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보수신학 이제 합동측 같으면 이제 총신이 네네. 이제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네네. 장신은 이제 좀 뭐 이제 WCC 예. 때문에 이제 좀 뭐 자유신학 자유신학 인식을 그런 걸로 했는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아버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울산의 대형교회. 대형교회. 제 아들이 네. 대형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몰랐죠? 네. 네. 저도 놀랐거든요. 이제 울산 이제 가다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형교회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총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총장 아버님이 세웠던 그 교회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총장님이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그 대형교회 개척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천막교회를 해서 그 6.25 피난민들의 그 피난민들을 이렇게 돌보셨잖아요. 예. 그때 지금 생각하고 오늘날 목회하고 비교했을 때, 제 어머님은 엄마는 이제 제가 많이 좀 뵀지 않습니까? 엄마는 또 교사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이제 계시는데, 어머님이 사모님으로서 또 내조를 엄청나게 잘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6.25 때 그 피난민들에서 그 당시에 우리 윤동호 아버님께서 참 정말 대한민국에 모아놓고 그냥 한글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 교회 개척 멤버에서 시문의 상록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삶을 그 당시 사셨죠. 예. 그걸 어릴 때 쭉 봐오셨다면서요. 네, 그걸 다 아버님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철저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잠깐 이제 오늘 2부로 할 건데요. 1부에서는 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참 별에는 밤 윤동주 시를 많이 잘 읽었거든요. 네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저 별을 다 헬듯합니다. 소학교 때 배웠던 소경,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엄마 된 계집아이들의 이름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네. 윤동주 시인이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유명한 시인인데, 별에는 밤이 제일 최고잖아요. 네. 그 윤동주 시인하고 아버님하고는 또 우리 총장님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 한번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윤동주 시인의 할아버지예요. 예. 그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의 사촌 형과 동생이었죠. 아버님과 윤동주 시인 사이가. 아버님하고. 윤동주 시인이 1921년생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1924년생이시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저하고 윤동주 시인 관계는 저희
큰아버지 뻘 되는 야. 그런 이제 관계입니다. 그 자부심을 대단히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버님은 이제 뭐 1918년생이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이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 아버님 눈물 흘리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윤동희 시인이 21년생이시고 네네. 그러면 그 윤홍 아버님이 24년생. 24년생. 예. 그럼 사촌 형제지간이네,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때 조선 제과라고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빵을, 서양식 빵을 만들어서 파셔가지고 빵집도 하셨네. 많은 돈을 버셔서 조선 팔도에 분점이 다 있을 정도로 예. 그런 돈을 많이 이렇게 광복 운동하는데 광복군에게 네. 지원이 됐는데 그때 그거는 전부 다 기밀 사안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이렇게 남아있는 건 없어요. 네. 우리가 구두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그 독립유공자 그거 네. 등록을 할 때도 우리는 등록을 안 했습니다. 예. 당연히 뭐 해야 될 일인데 하고서는 또 그 당시는 그런 작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체 기밀이었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 자료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인천 연수구에 와서 제가 참 제 스승님이신데, 윤사무엘, 총장님 또 하버드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또 소개도 했고 또 이제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제가 방송에 이렇게 와서 못 들어본 방송에 와서 못 들어봤으면 공부하면서도 그런 깊숙한 보스턴에 하버드 있다는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참 창피하게도 잘 몰랐는데 참 너무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데 오늘 사실은 방송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사모님 내일 모레 수술하는 데에서 제가 참 이번에는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왕이면 좀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한 4, 5년 전에 울산 CBS에서 촬영도 같이 이제 나와서 했지만 그때 이제 과연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내한했는가? 정말 한국에 왔는가? 하고 이제 그 방송으로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고대 건동학을 하버드 고대 건동학을 공부하신 분이라서 방송국에서 직접 요청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총장님께서 미국에 아까 방송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사용도 하시는데 그 이야기 잠깐 우리나라의 CBS, CTS 방송국에 모체가 됐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 좀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강연할 때는 그때 주체는 아마 울산, 부산 지역의 교회사 연구하는 학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비서실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CBS에서 네. 이거를 녹취해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용은 도마가 과연 우리나라에 오셨는가에 대한 검증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사실 도마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도마 연구도 제가 몰랐던 얘기였는데 제가 그때 만난 훨씬 전 17년쯤 되나요? 그때 제가 CTS 와서 방송을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이 네 분이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구에 있는 도마 박물관 관련되는 조국훈 목사님, 조국현 목사님, 또 이제 김천의 정학봉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예. 사도 도마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김은자 박사님이 기다리셨고 또 한 분은 김해 김씨의 종친회 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을 이렇게 담당하는 교사이신데 이분이 또 오셨고 또 한 분은 누군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되는데 네 분이 오셔서 저보고 다짜고짜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좀 검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그런 고고학자였기 때문에 제게 그런 검증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에서 발굴을 하면은 이게 어느 시대 건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라든가 네. 또 이것이 성경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예. 이런 것이 이제 매해 이렇게 많이 받는데 한국 오니까 저도 이제 그런 국제적인 검증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도마 얘기를 불쑥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전혀 몰랐습니다. 네. 도마가 진짜 우리나라에 오셨는지 또 대구에서 이제 이 경산 지역에 이 목자상이 발견됐대요. 이거 영주에 안고 있는. 예, 경북 영주에. 영주 말고 도마상, 도마상 말고 이 경산에서 발견된 게 예, 경산. 예, 대구시 경산. 목사님이 갖고 경산시. 계시는데 예, 예. 그런 얘기들을 그때 와서 다 해주면서 저를 이제 김해 쪽으로 가서 비행기장을 우선 보는데 비행기장에 딱 내리니까 근처에 2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지 보라고 그랬습니다. 없어요. 이게 비행기장 내에도 2층 건물은 돼 있지만은 이거 이외에는 주변이 다 없더라고 아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 산 밑에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있고 2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했더니 이것이 다 옛날에는 바다였답니다. 바다인데 이 사도 도마가 오실 때에 그때 같은 시기에 가야의 첫째 왕인 수로왕이 여기 오시면서 김수로왕. 김수로왕이 스키타의 주신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예. 이분이 가져온 것이 철기를 가져오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가져오셔가지고는 여기 그 낙동강 주변을 주로 왕래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찍어가지고 만드는데 이 낙동강 이때 배를 낙동강 소금배라 그러더라고요. 이 소금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알거든요. 지금 광화문 집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의 삼촌분이 그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예일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외무부 장관도 하시고 프랑스도 다녀오신 대서로 다녀오신 우리 전 목사님인데 그분이 낙동강 소금배라는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네요. 그 전 목사님과 우리 아버님 사이는 아주 절친한 친구분이 되세요. 우리 집에 자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과 정광훈 목사님 삼촌이 전 목사님. 그래서 이 삼촌분이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의성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천 이분은 어성이 맞습니다. 전성전 박사님은 예천 출신입니다. 예천이고 정광훈 목사님은 저기 의성 맞아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그 중학생 되는 우리 정광훈을 자기 집에 데리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홈스테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삼촌이 시간만 나면 이 광훈이에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분이고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셨어요. 홈스테이가 서울에서 했다는 말도 있어요. 서울에 자기 집에서 전성전 박사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정광훈 목사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낙동강 소금배 우리 아버님에게 사인해서 어떤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그 책을 내가 이거 받아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보여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책을 뺏어가시더라고. 자기가 그 첫판도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런 정성정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소금배라는 그 쓸 때에 왜 소금배냐면 밑이 이렇게 넓적하답니다. 밑이 넓적하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가 지금 김해 평야 있는 그 전체가 다 우리 옛날에 바다였는데 이제 낙동강에 있는 주변에 산들이 있는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자꾸 배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홍수가 져가지고 자꾸 이게 바다가 메워져서 오늘 그 뻘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이 김해공항 바로 옆으로 가보면은 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개청이죠. 조개청. 여기 이제 옛날에 다 바다에 있다는 증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 김해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돼 나옵니다. 지금도 그 삼각주에 김해 그 구포 쪽에 바닷물이 이렇게 도는답니다. 그래서 이 깜짝 놀란 게 조국구 목사님의 얘기가 이 김해평의 넓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이 빙둘러 66km라는 겁니다. 66km라는 게 귀가 번쩍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갈릴리가
동서 길이가 13km, 13km. 남북 길이가 22km. 23km. 23km입니까? 예. 그리고 주변이 66km예요. 야, 똑같네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김해평야가. 야, 그래서 그것도 흥미롭고. 진짜 흥미롭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게 김수로 왕 시절에는 바다가 지금 현재 이 수루 왕릉까지 이렇게 바다가 근처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48년도에 48년도네요. 허왕우 이분이 아요타국 인도 아요타국 공화국 칼카리의 네.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요타국을 건설을 하시고 이 건설할 때 왕궁을 누가 짓냐면은 도마가 지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목수를 배웠다면서요. 목수입니다. 예수님도 동생이었다면서요. 예수님 동생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에 유다서를 쓰신 분이 도마인데 도마. 이분이 본래 이름이 유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동생 시몬과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너 쌍둥이 이게 아람으로 디두모라고 그랬고 디두모야.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토마스가 된 건데 토마스. 이 쌍둥이 그거는 이제 그 별명이었죠. 근데 유대서를 쓰신 분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 형들하고 다시 유다서를 성경에 유다서를 쓴 분이 도마다. 네,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다. 디두모. 디두모는 시몬하고 쌍둥이다. 거기서 말하는 시몬은 어떤 시몬입니까? 자기 예수님의 또 동생이죠. 육신의 동생. 그럼 그는 제자는 아니고 유다 바로 밑에 제자는 아니고 도마는 제자. 그래서 이제 이 도마가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아닙니까? 네 명이네, 그죠? 요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들이 목수라는 얘기는 어딘가니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와 이 가베나움 동네 가다가 중간에 시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찌포리, 사디. 거기에 이제 찌포리는 뜻이 뭔가 새라는 뜻이에요. 새라는 그 지명에 거기에 그 당시에 이 건축왕인 헤롯 대왕이 자기 별궁을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 여름병으로 날씨가 이제 밑에가 더우니까 더울 때 겨울에 와가지고 여름에서 좀 쉬러 온 것이 별궁이고 그게 뒷보리 별궁이 있고 남쪽의 별궁이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마사다라는 곳에 있는 것이고 동쪽 별궁은 그 헤로디움이라고 그 헤롯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별궁이었거든요. 이런 별궁 짓는 시포리에 나사렛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왕궁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은 다 이게 왕궁 수준을 짓는. 예수님도 목수네요. 네, 그렇죠. 목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가서 그거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과 함께. 그러니까 이 도마는 왕궁 짓는 데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궁을 지었던 것이 에데사. 동방 기독교 운동의 아주 핵심되는 거기에 가서 왕궁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에데사에 있는 두 신하가 와가지고 자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초청해 오면은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두 분을 예수님께 데려가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하신 배경이 그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비유와 스토리에 보면은 야 도마야 네가 가서 그게 왕에게 기도하고 오너라. 그래서 그가 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 청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없었네요. 처음 할 때 도마가 에데사에서 오는 중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네요. 그때 기도하고 올 때. 그리고는 그가 도착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예수님의 그 손가락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기지 않겠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도마가 다시 돌아왔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직접 만져보라.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서는 완전히 도마가 My Lord, My God, 내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만큼 도마가 최고의 신앙 고백한 거죠.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는 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만 도마가 최고의 하나님으로 My Lord, my God. 거예요. 내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는데. 그래서 이제 도마가 순교당한 교회가 인도에 지금 첸나이에 가보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My Lord, my God Church입니다. 이야, 진짜 교회 있네요. 이름이 첸나이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대나무 죽창에 숨겼다는 말이 맞네, 그죠? 거기가 이제 첸나이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분이 이제 인도에 거기서 순교하기 전에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41년도에 오셔서 47년까지 6년 동안 선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때 다 들은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좀 검증을 해. 검증이 필요하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학봉 목사님도 만나 뵙고 이분은 인도 13번 갔다 오셨거든요.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하고서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그때 제가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예. 바로 우리 교회가 거기 5분 거리에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연구했던 우리 마삼락 박사님이 계세요. 예. 마포 삼열 목사님의 세 번째 아드님이시고. 이 그 마삼락 박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 명예총장으로 계셨고. 네. 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한철아 박사님이 그분을 초대 총장으로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삼락 박사님의 제자가 한국에 많으시죠. 근데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1980년대 초에 다시 프린스턴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교수를 하시다가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 갈 때는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 교수로 계시면서 계속 아시아 교회사를 책을 저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삼락 박사님을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에 우리가 명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주 오셨고 또 이렇게 축도도 자주 하시고 특강도 가끔씩 하시고 또한 이제 교회 무슨 기념일이나 인지식이 있을 때는 꼭 모시곤 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하고 굉장히 가까우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의 모든 그 당시 국보급만 해도 두세 개쯤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이며 그 많은 재료를 어디다가 희사할 것인가 이거 할 때에 결국 장로의 신학대학 또 숭실대학 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이렇게까지 그때 저하고 의논을 하셨는데 결론은 이제 거기 일부는 또 연세대학도 오고 또 장로의 신학도 오고 숭실대지만 많은 그것은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에 기정이 되셨어요. 잠시만요.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삼락 박사님은 아시아 교회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우리 한국에 온 가능성 이거 미국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이제 전에 한국에서 들은 한국에 들은 일을 미국 가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미국 가서 이제 물어보셨네요. 내가 이제 직접 한국 교회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때 이제 총장님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인천 연수구에 와서 우리 윤사무엘 총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깊은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의 고대 건동학을 공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사도 도마가 과연 김수로 왕 당시에 한국에 왔는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사인사색 촬영하고 나오셨을 때 물어본 겁니까? 사람들. 그때 여기 방송 사인사색 수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들 다 대답하셨는데 그래서 사인사색에 이제 방송하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김수로 왕 이야기하고 예수님 제자 도마가 여기 한국에 왔다. 그걸 좀 검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결국 어디까지 이야기가 왔냐면 이제 미국에 가셔서 지금 그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번 마포 삼열 목사님 아들이시면 마삼락 박사님한테 물어보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 박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때 그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셨거든요. 지금 살아계십니까? 내 나이는 너무 많으니까 충분히 이 사도 도마가 한국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첫째는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야. 첫째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도들이 딴 것까지 갔잖아요. 네, 맞아요. 딴 것 근처에 가장 먼 딴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겁니다. 이 중국을 넘어서. 그래서 충분히 올 가능성이 많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도마가 예. 이렇게 인도까지 온 것까지 자기가 기록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중국,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이분은 갔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나이도 많고 현장 그것도 가서 확인도 못하니 윤 박사님이 앞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라고 제게 오히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다음 한국에 올 때마다 또 이것을 조사하고 또 영주에 도마상도 가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 했던 분들을 다 만나서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문서를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역사에 관해서는 이런 문서가 없으면은 100% 확신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이제 우리 세계 역사나 고대 건동학을 연구하는 우리 대가들을 보니까 100% 그런 문서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정황상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내볼 때가 한 70% 점수를 줘요. 그리고 아주 영어로 말하면은 possibility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possibility는 한 50% 점수 주는 게요. proba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한 75% 얘기를 합니다. probability가 좀 더 높네요. probability, 그렇죠.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게 likely 하는 것은 한 90% likely. 점수를 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잠시만요. 총장님, 지금 아메리칸 아파트라서 영어로 지금 likability까지, likely까지. 영어의 그런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볼 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어떤 역사든지 100%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100%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자서전을 쓴다고 하잖아요. 나도 내를 잘 모르는데. 100% 우리 안 쳐줍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70%는 알까? 맞아요. 80%도 사실 모릅니다. 당신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알지. 맨날 그날 미역국 끓여주고 그래서 아는 것이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솔직히. 그렇죠. 다리 밑에 주소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거 몰라요. 요즘 뭐 DNA 확인 그런 거 있지만 그거는 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역사든지 국사든지 그곳에 정확하지 않은 얘기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만 해도 힘이 강한 자가 기록을 남기는 그것만 공부하지 힘이 약한 자, 민중들, 거기서 죄된 사람들의 역사를 몰라요. 맞아요. 교회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는 되게 좀 열려 있어요. 도마가 우리나라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100% 얘기를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90점 점수를 그날 준 거예요. 맞습니다. CBS 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구에서 오신 우리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그 90%밖에 점수 안 냈냐. 그분은 이 역사 평가에 몰라서 그래. 그 최고 점수까지 준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특별한 문서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환단고기 개연수 씨가 쓴 거에 나왔다. 이게 진짜니 가짜니 하면서 지금 또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게 역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문서를 발견했다 뭐 해도 그게 100% 증명이 되려면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되는데 박수 쳐준다고 그게 진짜 역사가 됩니까? 그것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또 다른 역사가 또 있다고요. 그만큼 역사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서 우리나라에 충분히 사도 도마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게 이제 제가 고대 건동학을 공부하셨으니까요. 저도 뭐 이렇게 지식이 짧지만 예를 들면 홍해 바다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그때 이 바다가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부도처럼 실제로 열렸고 이 물벽이 쫙 숫자를 우리 모세 십계 영화 보면 그죠?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이 탁 닫혔잖아요. 네네. 그때 수장되었던 그 바로의 병거 네. 군사들 네. 그때 수장됐던 그 병거들 바퀴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고대 건너와 공부하신 분들이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서 거기에 써 있는 그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주의 도마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성복처럼 이게 입어서 스님의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총장님 그때 갔을 때 그 영주의 도마상 발에 이스라엘에서 신던 신발 샌들 나오고 샌들 모양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는 신발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히브리어로 타우mem이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거 지금 출애굽 이야기가 섞여서 그런데 네. 출애굽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예. 도마 이제 영주에도 제가 갔죠 그때. 예, 같이 갔죠. 그때만 할때라도 이게 그 동상에 있는 이런 선이며 옆에 있는 4개 박스에 있는 글자와 그림이 좀 선명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또 사진도 다 찍어두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타오하고 mem이라는 히브리 글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 저는 이제 알파벳 히스토리를 하버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발달사를 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그림을 보니까 하나는 기도하는 손과 하나는 기도하는 무릎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마가 기도하는 사도였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구나.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한문으로 지전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국근 박사님은 지는 땅지자인데 그리고 저는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지전행 행해라 이런 어떤 것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그걸 가지고 이제 적었다고 이렇게 듣고 이제 갔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우리 한문으로 보면은 땅지자 쓸 때에 혹이 하나 더 있어요. 요 혹이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때 썼던 한서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맞고. 그게 이제 총장님의 그 고대 건너학 공부하신 게 이제 증명을 하셨네,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슴을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동상에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가까운 제비원이라는 사찰에 가보면은 이 머리를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다행히 모자를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동양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충분히 중동 사람의 얼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무궁화 같이 보이는 것도 이렇게 옆에 문장이 있고 또 십자가 같이 생긴 것이 있을 수 있는 문장인데 잘 그는 표시가 안 돼요. 이런 모습은 경교에서 기독교 표현하고 성인을 다룰 때 썼던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이 도마상은 아마 경교의 영향을 받은 분이 도마가 7개 가져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남긴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경교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경교에서는 이제 옛날에 기독교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그게 이제 실제 사찰처럼 돼서 그게 이제 교회로 마치 일본의 그 신사 뭐라죠 거기에 그 일본에도 옛날 절처럼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그런 이제 관념에 대해서는 경교가 이번을 처음 시작했던 것이 네스토리우스거든요. 네스토리우스가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인데 교회사에 보면은 381년에 에베소에서 교회 공예가 이제 있을 때 3차 공예인데 그때에 알렉산드리아 개통해서 그게 이제 오늘날 로마 캐토릭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추영하려고 이 마리아를 세오토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Mother of God.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세오토코스 이거를 반대했던 분이 네스토리였습니다. 그게 네스토리를 치기 위해서 이단을 정죄한 거예요. 이분이 단성론자도 아닌데 단성론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양성론을 버리고 당성론을 주장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단자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학파는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디오파가 훗날 동방, 그 로마의 동방, 거기에서 콘스탄티노플을 그걸 정명해서 동방 기독교가 내려오죠. 예. 그 본부가 에데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네스토리오스가 경교라고 표현해요. 그럼 에데사가 인도 아닙니까? 에데사가 오늘날 우리 그 어디쯤입니까? 에데사 바로 옆에 서쪽에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서방 기독교의 본부 역할을 했다면은 그 이스라엘 저 거기서 북쪽 말씀하시는 북쪽 올라가다 예, 시리아입니다. 그냥 시리아. 시리아. 예. 거기서 이제 1시간 반 떨어진 요게 에데스가 있거든요. 옛날에 아람이라고 했죠. 예. 여기가 이제 동방 기독교 본부가 돼가지고 아까 우리 도마 얘기 잠깐 했지만 도마가 이곳에 가서 왕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왕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지역을 나눠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제비를 뽑았고 뽑히지 않는 것은 강제적으로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서쪽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스페인 서바냐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 땅끝이 동방 쪽입니다. 이거는 뭐 중국을 넘어서 한국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 사도 도마가 여기 이제 뽑힌 겁니다. 그 자기는 가기 싫다고 했어요. 아, 진짜. 그날 밤에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너가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종으로 팔려서라도 거기 가겠다. 이 얘기를 듣고 도마가 일어나서 순종했네.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동방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에데사에 찾아간 겁니다. 왕에게 찾아가니까 왕이 그랬거든요. 자기 이제 병을 낫게 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근데 죄송하지만 도마에게. 그 에데사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까? 예. 그러면 시리아 위에 이제 터키지 않습니까? 예. 그 안디옥은 시리아 서쪽에 있는 그 동네가 안디옥이었고. 네, 안디옥이고 에데사라는 게 옛날에 구약 시대는 하란 근처예요. 하란. 예, 하란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 에데사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갔을 때에 왕이 그렇게 얘기했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다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동방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그때 동안부터 자기가 인도까지 생각한 거예요. 인도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내가 인도에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에데사를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본부로 좀 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에데사 갔고 에데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데사에 그때 왕의 건물이 없었답니다. 그가 집부리에서 훈련받았던 그 목수 배운 걸, 목수 기술을. 고급 목수죠. 목수도 그냥 왕궁을 짓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왕궁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와. 그 도마가 우리나라 가야까지 오셔가지고 수로 왕의 왕궁을 지어준 것이 오늘날 김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김수로 왕의 부인 그 왕후를 그거를 뒤에서 인도 다 선을 보게 하고 요즘 말하면 결혼에 하게 했던 그러니까 아유타 공화국의 공주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유타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나이가 어렸던 우리 허왕국에게 저 동방의 끝자락 가면은 가야의 수르왕이 총각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해서 48년도에 와서 그때 김수로 왕이 6년 동안 총각으로 있다가 결혼이 된 그럼 거예요. 7년이 아니고 6년이네, 그죠? 6년. 예, 6년. 대구에 그 조국현 박사님이 이제 도마박물관을 지금 또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 조국 박사님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인도 아유타 공화국에서 그게 땅끝인지 물어보니까 그때 무역이 가야하고 무역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유타 공화국 거기 그 항구에서 여기가 땅끝이 아니다. 땅끝은 그 가야국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가야국에 와봐야겠다 했는데 그 아유타 공화국의 그 왕, 그 다음에 그 왕비 꿈을 둘이 같이 꾸었다면서요. 그래서 그 공주인 허왕후, 후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그 당시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돛담배겠죠. 그래서 그걸 타고 20몇 명입니까? 30명입니까? 올 때가
아니, 28명인가? 많았습니다. 훨씬 더 아, 많았습니다. 30 몇 명 됐습니까? 300명까지 됐어요. 아, 그렇게 많았습니까? 네네. 그런 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왔는데, 범선. 그 올 때가 지금 김해평야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왔는데, 그때 거리는 거리 그 당시에 어떻게 실제로 올 수 있나 보니까 그 풍의 바람의 방향하고 이렇게 무역했던 그 길로 이렇게 실제로 와보니까 김해까지 다 달았다는 이 말을 하던데, 그 얘기 좀 이제 해주시죠. 인도양에 예. 그 무역풍이라는 게 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인도에 있는 항구에서, 첸나이 항구에서 아, 첸나이. 배를 띄우면은 3개월 만에 이 배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오는데 그 경로가 뭔가니 인도지나 차이나 그 반도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예. 인도양을 해가지고 오늘날 말레이시아 북부 쪽에 있는 인도양을 거쳐서 예. 남중해를 통해가지고 이야. 이게 오늘날 뭐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그 밑에 쭉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김해까지 3개월이 딱 걸렸대요. 아. 그거는 뭐 노를 젓거나 그게 아니고 무역풍 그대로 그냥 온 그러면 것이 이게 그 예. 이 바람을 딱 이용한 돛담배죠, 그러니까. 돛을 예. 달아가지고 이거를 범선이라 그래요. 야. 그래서 이제 무역풍 따라오면 그렇게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실크로드라고 얘기하는데 예. 실크로드가 실크로드. 육상으로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이스탄불에서 예. 그 오늘날 만리장성까지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그거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구가 실크로드가 이스라엘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나일강 이집트에서부터 오, 쭉 이제부터. 올라와서 그리고는 이제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육로로 오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한반도 김해까지 왔다는 거예요. 야. 그게 실크로드의 전반적인 용도라 해가지고 경교가 네스토리우스가 이 실크로드를 따라 이 동진을 했다는 겁니다. 실크로드를 예. 따라서 동진. 그리고 또 하나는 해상 실크로드가 예. 바로 이게 바다 아. 저기에서 지중해권 거기에서 와가지고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우리나라에 마지막 온 것이 인도양의 무역풍을 타고 오면은 한국에 도착하는 그게 김해였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증명이 됐다면서요? 예. 그래서 김해가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만나는 곳이 됐다. 아, 진짜. 그 요게 이제 낙동강 맨 하류에 있는 것인데 왜 낙동강이라 하냐면은 그 가락국기에 보면은 우리 그 중일련이가 썼던 그게 보면은 이 가락이란 나라였대요 본래가. 예. 그 가락의 낙자 땅 따라가지고 가락의 동쪽. 가락의 동쪽으로 흐르는 요 강을 낙동강이라 했대요. 야, 그래서 이제 그 끝자리가 가야국이 선 건데 이 가야라는 것이 본래가 가락국이었는데 예. 어느 날 가야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네. 근데 이 가야라는 말이 탈미 어도였답니다. 인도에 보면은 타밀어에 타밀어에. 우리 한국말이 한 300개 같은 언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인도에. 거기서 예. 가야라는 말이 예. 생선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예, 물고기. 그게 바로 인도 타밀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야라고 돼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가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라는 이름이 저 일본에 가서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그 당시 가야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교과서 정해줬던 그 교과서 보면 우리 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네. 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선 총독부가 만든 그게 이게 다 식민지 역사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삼국을 배웠어요.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었다 이래 배웠는데 예.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사국이 있었습니다. 가야국까지. 삼국시대가 아니고 가야국까지. 가약이 참 중요했던 나라입니다. 그 가야가 완전 기독교 국가 있다면서요? 예,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 강원도까지 이게 다 가야의 나라였는데 정말 크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를 우리 수로왕이 세울 때 그래서 이제 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정식으로 이제 왕비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면 김수로 왕에게 허왕후 즉 인도 그 아유타 공화국의 공주를 중매를 했는 거는 맞네, 그죠? 네, 그건 맞고.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스키타이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 스키타이가 지금 조지아란 말이에요. 조지아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 조지아가 그 김수로 왕의 그 태어난 곳이 조지아라는데 우리 커피 이름도 조지아 커피잖아요.
그 조지아 나라가 어딘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그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찾아봤는데. 아라라산 발표. 예, 지금 바로 여기 그 흑해 있지 않습니까? 흑해에, 이래 보면 밑에서 흑해가 시작되면 그 흑해 중간쯤에 바다 밑에 그거가 그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튀르키예 맨 동북쪽으로 가면은 예. 가장 높은 우리 아라라산이 아라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5,280m 되는 아. 분산인데 거기에 노아 방주가 정박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배가 한 4,000m에 걸치고 있었는데 아, 실제로. 지진 때문에 예. 이게 3분을 불한 데가 지금은 4,200m에 한 조각이 있고 4,000m 있고 3,800m 있거든요. 오. 그 흩어진 그 노아 방주가 가봤습니다. 직접 예, 가시잖아요. 노아 방주. 예. 예. 그 아라라산인데 거기서 노아의 가족이 내려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정착했던 장소가 조지아. 조지아. 그 나라. 아. 그리고 바로 그 밑에가 아르메니아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내려와가지고 메사라는 곳에 그들이 정착했는데 예, 메사. 이 메사에서 이제 그 노아의 현손이 되는 6대 손이 되는 예. 벨렉이 서쪽으로 그들을 갔어요. 예, 벨렉은 예, 벨렉이 나눠지고 욕단은 해가 뜨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동쪽으로 간 겁니다. 그럼 욕단은 노아의 정손자 아니 아니면 6대 손이니까요. 6대 손이면 노아의 한참 아들인 밑에네요. 셈이 있잖아요. 예, 셈. 셈이 또 아르박삭이 아르박삭 낳고. 아들을 셋째 아들이 아르박삭입니다. 예, 예. 아르박삭의 아들이 셀라가 돼요. 예, 셀라. 셀라의 밑에가 에벨이 됩니다. 에벨. 두 아들 낳는데 예.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욕단이 우리나라 원본이 그분이 당군 할아버지가 된 거고 여기가 이스라엘 쪽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것이 벨렉이 돼서 이 벨렉 쪽은 이제 가다가 이제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우상숭배 쪽에 빠질 뻔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선전해서 이스라엘 그게 된 거고 노아 할아버지는 아예 그걸 아셨는지 욕단을 데리고 우리나라 오셔서 동이 문화를 이뤘던 이런 게 고대 근동학 역사를 공부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오늘 이제 하버드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셨다는 게 하나씩 이제 그렇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참 이제 그때 졸았는지 그 노아의 3대 손인 줄 알았는데 노아의 6대 손의 현손이 바로 그 욕단이었다. 그래서 욕단이 이제 동쪽으로 와서 나중에 뭐 고조선을 세웠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깊은 이야기 나중에 또 한번 또 초청해서 한번 하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예수님 제자 도마가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다는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90%쯤 likely 아까 possibility는 70%. 그 다음에 probability는 75%. likely는 90%.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2부에서는 정말 귀합니다. 정말 신의 산. 이게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기독교인이 70%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사물 총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신의 산이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